자, 94페이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그 이론은 이미 다 끝났어요, 그죠? 저번에 뭐 에너지 보존, 뭐 역학적 에너지 방금 아까 특강 시간에도 간단하게 얘기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뭐 언급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고, 혹시 이론 부분에서 뭐 궁금한 점 있나? 혹시 다시 한번 이 정도는 좀 왜 이런 공식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 저번에 선생님이 MGH하고 2분의 1 MV 제곱하고 2분의 1 KX의 제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도됐는지 다 알려줬죠? 네. 맞죠? 그지? EA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 제곱 그걸로 2분의 1 MV 제곱 나온 거고, 그지?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92페이지에 있는 문제부터 해가지고 쭉 다 풀어보면 끝날 것 같아요. 이거 뭐 오늘 특강 시간 포함해가지고 좀 이따 본 수업 시간에도 쭉 연결해가지고 여기 있는 문제들 쭉 한번 다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열과 에너지 보존 또 이론 나가야 됩니다. 열과 에너지 보존. 어쨌든 세 문제씩 끊어서 가자 그랬거든요. 개념 기본 문제는 다 풀었지? 거기는 다 풀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냐? 그러면 오늘 이제 개념 적용 문제 하면 되겠네. 아니다. 다 안 풀었는데? 다 풀었어? 아 그래? 네, 저는 그래. 오케이. 그러면 적용 문제 1번, 2번, 3번 94페이지에 1번, 2번, 3번부터 차례대로 쭉 해보면 되겠습니다. 야, 풀어보라고 그랬으니까 빨리 풀어봐. 풀어보라고 그럴 때 풀어봐야 돼. 지금 풀어보고 있어요. 네네. 기다릴게요. 네. 잘 무관 좀. 많이 피곤해? 풀어봐. 자고 싶죠. 졸리면 좀 나갔다 와. 나가서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그 자꾸 낮에 자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진짜입니다. 악순환의 연속이 되니까 빨리 갔다 와. 한번 깨워봐. 한번 졸리지. 계속 잘 때 자고. 집에 가서 푹 자고 누구 할 때 누구 하고 한 8개월만 참으십시오. 뒤에 계속 풀어본 거야? 다 했나? 숙제인 줄 알고 했어.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3번까지 지금 거의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숙제 해온 사람도 있고 해서 푼 사람이 많이 있네요. 자, 답부터 공개하겠습니다. 1번의 답은 1번입니다. 1번. 맞았나요? 네, 1번의 답은 1번. 2번의 답은 3번입니다. 3번. 2번의 답은 3번. 참고로 질문 해도 되니까 알겠지? 질문해도 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다 물어보셔야 돼요. 이 에너지 파트는 내가 말했지. 너희들이 지금 배운 파트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실제로 기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역학에선 어디서 나오겠냐 그러면 나올 데 없어. 에너지 외에는
에너지는 이제 종합 파트라서 그 무조건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은 무조건 마스터 하셔야 되고 그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이 있으면은 꼭 좀 질문해서 알겠죠? 같이 꼭 풀어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라. 네. 3번의 답은 1번입니다. 1번. 3번의 답은 1번. 자, 몇 번 풀어볼까? 1번, 2번, 3번 중에서 몇 번 풀어보면 돼요? 3번? 3번? 1번? 1번하고 3번 요청이 있어서 같이 한번 해보자. 1번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나와 있어. 뭐와 뭐에 대한 그래프야? 시간과 속도에 관련된 그래프. 자, 시간과 속도에 관련된 그래프에서는 차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그래프 아래쪽의 면적은 변이 또는 이동거리를 나타내는 거고 기울기는 가속도를 나타내는 거고, 그지? 그래서 A의 기울기가 B의 기울기에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 지금, 그지? 그렇다는 얘기는 A의 가속도를 뭐 예를 들어서 2A라고 가정하면 이놈의 가속도는 뭐 A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아무튼 이런 사실들을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알아본 다음에 A, B가 서로 손을 마주대고 서로 밀었어, 그지? 그래 안 그래? 이때는 서로 밀든 한 사람만 밀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두 물체는 같은 크기의 힘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바로 작용, 반작용,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힘을 받았는데 누구는 2A의 가속도를 가지고 누구는 A의 가속도를 가지는 건 뭐 때문에 그래?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지? F는 ma라고 하는 공식에 의해서 같은 힘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한 놈은 같은 힘인데 한 놈은 요 A가 2A가 되고 한 놈은 2분의 1A가 된다는 건 질량이 한 놈은 2M이고 한 놈은 M이고,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렇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관계를 보고서 기억부터 살펴보면 된다. 기억 A의 질량은 B의 질량의 2분의 1배이다 되고 있는데 이거 맞는 말이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아까 방금 논리에 의하면 맞는 말입니다. A가 질량이 더 작으니까 더 빠른 속도를 가지게 되는 거고 2배의 가속도를 가지게 되는 거고. 근데 두 번째 니은 t일 때면 이제 이때 시간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때 t잖아, 그지? A의 운동 에너지는 B의 운동 에너지의 4배이다. 맞냐 틀리냐 이거? 2배지 2배. 그지? V 2V가 되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걸로 2분의 1 mv 제곱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A 같은 경우는 2분의 1에 m의 2V의 제곱이고 B 같은 경우는 2분의 1에 2m이잖아 얘가, 그지? 그래 안 그래? 2m의 V의 제곱이지. 요거 혹시 빼먹은 사람들은 아마 이제 틀렸다고 했을 거 아니 이게 이것 때문에 틀렸을 건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가면은 2배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딕은 5에서 t 동안 A가 B의 한 일과 B가 A의 한 일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지? W는 F, S. 그러니까 서로에게 힘을 가했거나 어쨌든 한 사람을 힘을 가했거나 어쨌든 그런 상황일 건데 지금은 이제 서로에게 힘을 가했나 봐요. 근데 이제 같은 힘의 크기가 이제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 맞냐 안 맞냐? 두 물체에게. 근데 뭐가 달라 지금? 그렇지. 그래프 아래에 이 면적은 뭐에 해당된다? 그 물체의 이동거리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동거리가 지금 다르잖아요. 같은 힘으로 밀었지만 A의 이동거리가 더 크기 때문에 같은 일을 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답은 그래서 1번 기억. 그 다음에 3번 전동기가 나와요. 전동기. 근데 이제 주점 쳐봐. 전동기가 F의 일정한 힘으로란 말이 나와 있죠, 그죠? 힘을 쓰긴 하는데 일정한 힘으로 잡아당긴대. 그럼 일정한 힘이면 물체의 운동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정지한 거야? 등속 운동한 거야? 일정한 힘을 가하는데? 그렇지. 등가속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고, 그지? 만약 일정한 힘을 가했는데 합력이 0이면 등속 운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고, 그래 안 그래? 근데 어찌됐든 간에 막 힘의 크기가 변하는 건 아니고 F의 일정한 힘으로 잡아당겨 빗면을 따라 S만큼 이동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 여기서 착안할 점은 저 F의 크기하고 이 물체의 그
빗면 방향으로 힘에 대한 부분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겠는가 이걸 좀 찾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조건을 쭉 한번 봤더니 거리 s만큼 이동하는 동안 물체가 얼마만큼 올라갔어? h만큼 올라갔대 그지? 그럼 s만큼 올라가면 빗면을 따라 올라가면 h만큼 올라가겠구나 뭐 이런 내용들 두 번째 조건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조건인데 이게 수능형이거든요. 뭐가 뭐에 몇 배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 그지? 제일 짜증나는 거 이게 너희들 제일 짜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조건들이 뭐가 뭐에 몇 배다 뭐가 운동 에너지에 뭐에 몇 배다 이런 내용이 제일 짜증나 이게. 어쨌든 이 세 번째 조건이 나오면은 한번 잘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증가량은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2배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은 자 더 이상 크게 막 이 문제의 조건에 대한 부분에서 분석할 만한 사항은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고 이 물체가 지금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보게 되면은 등속으로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긴 해. 그지? 그래 안 그래? 네. 안 나와 있긴 한데 어찌됐든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S만큼 이동하는 동안 오는 것을 골라보려 되는데 운동 상태를 파악하려고 해도 특별하게 이게 지금 어떤 운동 상태를 가지고서 올라가고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정지 상태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점점점 그 속도가 어쨌든 증가해가지고 일정한 속도에 도달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 건지 어쨌든 그런 상태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이런 운동 상태가 파악이 안 되는 것은 너희들이 뭘로 못 푼다는 거예요? 가속 운동이나 힘에 대한 관계로 이거 못 푼다는 거야 이거. 뭘로 풀란 얘기야 이거? 에너지로 풀라는 내용입니다. 이거 나오면은 알겠죠? 네. 운동 상태를 파악하려고 해도 파악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지금은 에너지니까 당연히 에너지로 접근해서 풀겠지만 문제 막 섞여서 나와 풀면 이게 에너지로 풀어야 될 건지 힘으로 풀어야 될 건지 모르잖아. 그때 판단을 이런 식으로 하란 말이야. 딱 보면은. 예. 그럼 일단 기억부터 살펴보면 전동기가 한 일은 FS이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전동기가 F라고 하는 힘을 일정하게 가했다고 되어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이동 거리를 S만큼 이동시켰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볼 것도 없어. FS 맞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니은 물체가 올라간 높이가 이렇대. 이걸 맞는지 판별을 하려면은 저 H에 대한 식을 갖다 만들어 봐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럼 H에 대한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mgh 위치 에너지에 대한 관계야. 보니까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어떤 논리를 갖다 적용을 시켜줘야 될 거냐면은 전동기가 지금 힘을 주고 이동거리를 가지게 했으니까 일을 한 거니까 뭘 해준 거냐면 에너지를 준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 논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이야? 3번. F 곱하기 S가 공급한 에너지다 이 물체에게 라고 했을 땐 이와 동등한 걸 찾아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얘가 H만큼 올라간 상태니까 mgH라고 하는 위치 에너지 증가량 그 다음에 뭐도 가지게 됐어 얘가? 속도도 지금 가지게 됐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속도가 얼마인지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EK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될 건데 요거의 합이 FS 한 일의 양이 해당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것만 알면은 될 건데 이거에 대한 조건이 어디 나와 있었어요? 어디에 나와 있었어? 문제에 아까 우리가 조건 세 번째 조건에 지금 딱 있었잖아.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증가량은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2배이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가 mgH면 얘가 얼마란 얘기야? 그렇지. 얘가 2분의 1 mgH로 잡아주면 된다는 얘기야 이거. 요렇게 써먹으라고 지금 이 조건을 준 겁니다 이게. 그거 h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h는 그러면 요거만 남기고 싹 이항시키면 되니까 h는 그렇지 3mg분의 2fs인가? 네. 2fs 이렇게 되네. 이게 이제 h의 값에 해당되겠다. 그러면 니은은 틀린 거네요. 2가 빠졌네요. 그죠? 3도 빠졌고요. 그 다음에 디귿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2m분의 f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가속도를 또 확인해 봐야 되거든. 얘가 이제 가속 운동을 하고 올라갔던 모양이야. 아무래도 이제 정지해 있다가 슬슬 이제 빨라졌던 모양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가속 운동으로 생각을 하고 가속도의 크기로 이제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이거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 일단 EA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 제로 제곱 이런 걸로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로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 구하지, 그지? 이걸로 구하기는 좀 쉽진 않아. 속도가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 지금, 그지?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아까처럼 에너지의 관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했던 이거 이제 많이 해봐야 하는 건데 이거 안 해본 사람 모를 거예요. 그 위치 에너지의 증가량이 뭐와 같다 그랬어 아까? 2배의 2분의 1 mv 제곱, 그지?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이 2배라 그랬단 말이야, 그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이때 이 v 제곱에다가 뭐 대신 써줄 수 있냐면 이 이렇게 대체해 써주는 스킬도 있어. 안 해본 사람은 모르죠. 그렇게 해가지고 v 제곱 대신 EAS로 대체해서 넣어버리면 A에 대한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얼마가 어떻게 나오냐? ES분의 얼마지? GH인가? 그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이거 H 구했어 우리가. 맞지, 그지? 이렇게 넣어주면은 더 쌈뽕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 웃음의 의미는 뭐냐 이 새끼야. 너무 유쾌하다. 그게 유쾌하다고? 약 올린 거지 지금. 아니. 자 그럼 이렇게 해서 A 값 구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따라서 A는 3n분의 F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이씨 이거 뭐 구하기 힘들죠? 네, 이거는 안 써봤던 스킬 중에 하나라서 이렇게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하는 경우. 그 다음에 답은 그래서 1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이거 푼 사람 있냐 혹시? 맞은 사람? 어휴 민중이 맞았어? 어떻게 맞았어? 어? 기억 맞고 뒤는 들려갖고. 아 그래? 그걸로 찾아갈 거 대충. 오케이. 뭐 그거 다답변 객관식은 그렇게 맞춰도 되긴 하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 4번부터 해서 이번에 또 풀어봅시다. 4번, 5번 두 개 해볼 수 있을까? 이번에 난이도가 조금 있는데 5번은 별로 어렵진 않지만 4번 한번 해보시죠. 4번, 5번 두 개.
자 4번 답 나왔나? 4번 답 나온 사람 4번 4번 4번만 그다음 뭐 5번까지 간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4번의 답은 3번입니다. 3번 맞은 사람 어유 민중이 훌륭하고 그럼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얘기인가? 아직 안 풀었나? 이것도 뭐 난이도가 그렇게 막 쉬운 건 아닌데 어찌 됐든 간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전동기가 나와 있고 전동기가 전동기가 두 경우 모두 이제 50N이라고 하는 힘으로 그 두 개의 물체를 갖다가 잡아 끌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 왜 그래? 이찬 왜 웃었어? 틀려가지고 아 틀렸는데 웃은 거야? 예 틀리는 거 좋아해요. 자 어찌됐든 두 경우를 지금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면은 두 물체가 지금 무슨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가속 운동. 가속 운동이겠지. 정지했다가 출발하고 있어요. 그죠? 가속 운동이고 이번에는 이거 아까랑 다르게 힘 나와 있고, 그지? 그래 안 그래? 물체 질량 나와 있고 하니까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각각의 물체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시기야 가속도의 크기 이거 다 유추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맞냐 안 맞냐? 둘 다 정지한 상태에서 요 힘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마찰 한번 확인해봐야 되는데 마찰 있더냐 없더냐 이거 바닥거려서. 어때요? 없대요 마찰이 이제 없으니까 물체의 질량과 힘에 대한 관계로 각각의 가속도를 구하면 어떻겠느냐. 일단 문제 읽기 전에 분석부터 하라고. 분석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분석하란 말이야, 그지? 이 가속도부터 미리 보여놓자. 이거 가속도 얼마냐 이거? 3분의 20 그렇지, 이거 3분의 20. 왜 이렇게 나온 거야? F는 MA였어 지금 얘가 50N 땡기지만 두 물체의 질량이 여기 10N, 얘가 지금 20N으로 지금 아래쪽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 그러니까 함력의 크기가 20N이고 그때 요 전체 물체의 무게가 3kg이니까 3분의 20 이렇게 해준 거지, 그지? 3분의 20 m/s의 제곱. 얘 같은 경우는요, 얘는 A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얘는요, 아니다, 가나니까 얘가 가. 얘를 나로 하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얼마냐 그러면? 3분의 40 그렇지. 얘는 지금 그 50N으로 당겼지만 10N만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니까 얘는 40N이 가해지고 있는 상태이고 3분의 40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이게 두 번째 나에서의 가속도의 크기에 해당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가속도까지 다 이렇게 구해놔버리면 물체의 운동 상태에 대한 분석은 다 끝난 거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맞냐? 맞아요 이 가속도에다가 질량만 곱해주면 알짜 힘의 크기도 구할 수가 있고 줄에서 당기는 힘 구하는 거면은 이런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 금방 구할 수 있는 상태이니까 웬만큼 문제를 이제 풀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기억부터 이제 살펴봅시다. 기억. 가하고 나에서 전동기가 한 일은 같다라고 돼 있는데 W는 Fs. 전동기는 주체야 지금. 이게 주체니까 50N의 힘을 가한 상태고 둘 다 2m만큼 지금 올린 상태니까 한 일의 양은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 같다라고 취급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일이 같다는 얘기는 뭐도 같다는 얘기냐면 공급하는 에너지도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니은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가속도가 몇 배 커요? 2배 크지 그지? 3분의 20, 3분의 40 요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알짜 힘의 크기도 몇 배다? 2배다. 가속도의 크기가 2배니까 알짜 힘의 크기도 2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알짜 힘이 2배면은 운동 에너지도 2배가 되는 거냐? 아니요 그럼 상황에 따라.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A,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아니라 지금 이제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면 알짜 힘이 2배가 되면 가속도도 2배가 되고 속도도 몇 배가 돼? 네. 2배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여기서 속도가 2배가 된다 이게 속도가 2배가 아니라 V 제곱값이 2배가 되는 거지. 왜냐면 EA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 제곱 제곱에서 얘가 2배가 된다는 거 아니야? 얘가 2배. 그래 안 그래? 그러면 V 제곱 값이 2배가 된다는 얘기거든. 아, 네. 그런 생각하면은
그 실제 속도가 2배가 되면 4배가 되는 거고 운동 에너지는 그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V 제곱값 자체가 이런 가속 운동 공식에 의해서 가속도가 2배가 되면 V 제곱값도 2배가 되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는 몇 배라고 생각해야 돼? 2배라고 생각해야지 그지?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하는 거니까 그 관계로. 그래서 니은 이거 많이 틀리거든요 학생들이 많이 틀려서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하고 갑시다. 알겠죠? A가 2배가 되면 V 제곱값도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도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디귿 B를 잡아당기는 줄이 B의 한 일은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각각 딱 구해봐야 돼. 그지? 그래 안 그래? 뭘 구하면 돼? 텐션의 크기를 구해야 되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그 B를 잡아당기는 거니까 요 놈을 잡아당기는 여기서에 발생되는 이 텐션의 크기를 이제 각각 구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가속도의 크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물체가 받는 알짜 힘의 크기를 구하면 되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얼마야? 이거는 3분의 20이니까 요걸 갖다 구하려면은 이 물체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워서 위에서 이걸 T라고 하고 요 밑으로 발생되는 걸 10N이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디귿 같은 경우는 T-10N 그지? 요거는 1kg에 얼마야? 3분의 20 m/s이다 세크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공식을 사용하면은 T값을 유추해낼 수가 있는데 요렇게 해서 유추해내면 얼마냐? 3분의 50N이 나오죠. 이죠? 이게 이제 가에서의 텐션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나에서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되는데 나에서도 T-10N 여기 똑같지? 10N은 1kg에 3분의 40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줘야 될 거예요. 그럼 이제 텐션 값이 얼마가 됩니까? 이번에는 3분의 70N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냥 그래요. 그러면 이 똑같이 둘 다 2m를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2m는 이제 같은 동일항이니까 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요 크기를 비교해 주면은 그것이 곧 1의 양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비교를 하면은 몇 분의 몇이야? 5분의 7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70하고 50이니까 그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2배는 아니지 적어도 저 2배는 아니잖아. 맞냐 안 맞냐? 디귿도 아니다. X 답은 3번 여기 찾으시면 4번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용수철 문제 5번 6번 같이 풀어봅시다.
답이 없다고? 노답이라고? 윤호야 할 수 있겠냐? 왜 못하냐 또? 접근을 못하겠다고? 저번에 선생님이 용수철에 저장된 에너지는 2분의 1 kx의 제곱으로 구한다고 했고 탄성력의 크기는 kx로 구하거든. 이 두 가지만 이용하면 다 되는 거야. 나머지 논리야 논리. 논리가 이런 게 짜증나 그지? 간단한 거 이런 거 하나 가르쳐 주고 막 온갖 사고력을 다 봐야 이렇게 막 문제가 나오니까. 근데 유독 하이탑이 좀 심해 이번 하이탑은. 네?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책이. 물리학자 편찬이들 수준에서는 뭐 이 정도는 풀어야지 하면서 낸 것 같은데 저 온갖 문제들의 짬뽕이에요. 막 수능형에 막 무슨 영재학교 유형에 막 그 내신 유형에 막 다 섞여가지고 잡탕밥이 된 느낌이었어. 선생님이 문제를 봤는데 그렇게 막 어느 하나에 막 포커스된 문제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문제 풀 때 좀 들쭉날쭉 할 거예요. 망조 때문에. 근데 네가 이거 하다가 나한테 시중 문제집을 바꾸잖아. 예를 들어서 하이탑 말고 그 뭐지? O2 완자 이런 걸로 바꾸면 갑자기 내가 물리 실력이 엄청 올라간 느낌으로 보여져. 실제로. 뭐라고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부모님들이 욕해. 아니 어떻게 우리 자식한테 이런 걸 가르쳐? 야! 하면서 막 그러는 거지. 선생님 어? 단성력이 단성계에서 곱하기 질량이었. 그렇지 KX. 다 풀었나요? 5번은 한 거 같은데 6번을 해결을 잘 못하네. 안 되겠어? 이거 풀리냐? 너 풀었네? 6번 푼 거야? 아니요. 하다 보니 감이 없어. 5번은 먹고 보면 나오냐? 벌써 쉬는 시간. 쉬는 시간이에요? 아니. 깜짝. 우리는 남았는데 다른 반이 그렇다고. 어느덧 특강 시간도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네요. 어? 쉬엄쉬엄 해도 됩니다. 오늘은 하이타가. 자, 같이 합시다. 5번의 답은요. 일단 정답부터 공개를 하면 5번의 답은 4번입니다. 4번. 예, 말도 안 돼. 4번. 그다음에 6번의 답은요. 예, 역시 4번입니다. 4번. 6번의 답도 4번. 5번의 답도 4번. 맞은 사람. 어우, 패차이 맞았어? 5번 하나. 6번 맞은 사람. 6번은 아직 안 된다. 접근 안 됐나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5번은 다들 잘 한 것 같아요. H만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떠받치고 있다가 이게 손을 이제 놓은 거잖아요. 손을 치우니까 이제 최대 낙하거리가 H만큼이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 용철 상수는 얼마겠느냐라고 돼 있을 때 낙하된 높이가 H라고 한다면 이게 뭘로 바뀐 거야? MGH만큼 에너지가 지금 낮아졌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낮아진 만큼 무슨 현상이 일어났겠어?
용수철의 그 에너지가 저장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느낌으로 가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맞냐 안 맞냐? 이때 중력이 누구에게 일을 해줘요? 용수철에 아니 그 물체에게 지금 일을 해주는 상황으로 지금 묘사가 되는 거잖아. 맞냐 안 맞냐? 물체에게 가해지는 중력의 크기는 mg, 아래로 내려간 길이가 h만큼이라고 한다면 그때 이 물체에게 일을 해준 당사자는 주체는 중력입니다. 중력. 그래서 mgh만큼 중력이 이 물체에게 일을 해줬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물체가 이만큼 내려가서 정지했다면 공급해준 에너지가 있는데 정지됐다는 얘기는 그 에너지가 또 어디로 전환됐다는 얘기예요? 탄성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로 저장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지. 결과적으로는 mgh 중력이 이 용수철에다가 mgh만큼 에너지를 저장한 상태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해석이 이제 에너지의 입출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용수철에 저장된 에너지 계산 공식이 2분의 1 kx의 제곱인데 이제 h만큼 늘어났으니까 h의 제곱으로 해가지고 k에 대한 값으로 만들어주면은 h분의 2mg, 그지? 자, 그래서 h분의 mg인 기억은 잘못된 말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니은 알짜임이 물체의 한일은 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알짜임이 지금 누구냐 이거 지금 알짜임이 뭐냐 이게 지금 원래 1 에너지 정리에 의하면 외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지금 운동 에너지가 변화량이 있냐 없냐 지금? 처음에 멈춰 있었고 나중에도 멈췄고,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외력의 한 일이 없다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는 게 맞는 건데 그 1 에너지 정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너지 관계 살펴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인 거고 디귿 체하점에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증가량은 mgh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맞는 거지, 그지? 아까 mg만큼 일을 해준 거였잖아, 그지? 디귿은 뭐 볼 것도 없이 맞는 거니까 답은 4번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 6번은 이걸 좀 봐야 돼. 처음에가 이거여서 처음에가 이 위치였거든. 처음에가 그지? 근데 이제 얘를 갖다가 가만히 놔뒀더니 저절로 내려가서 D만큼 쭉 압축된 겁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맞냐 안 맞냐? 네. 맞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딱 정지해 있는 상태였다고. 맞지? 그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다시 얘를 또 그만큼 더 밑으로 손을 잡아갖고 이제 밑으로 더 내려준 거죠. 맞지? 그 다음에 손을 딱 놨더니 얘가 띠용띠용 이제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띠용띠용 계속 운동을 하냐? 이거 마찰이 없으면. 에너지가 그대로 다 저장되는 거.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거든. 처음에 이제 용철이 있어, 그지? 용철이 있었어. 자연 길이가 이제 L0, 원래 아무것도 전혀 늘어나 있지 않은 이제 그런 녀석입니다. 근데 내가 물체를 매달았어. 그랬더니 얘가 쭉 더 늘어났어. 여기까지. X만큼 더 늘어나가지고 물체를 매달았더니 말이야. 얘가 이제 mg라고 가정해보면 원래 위치가 여기였는데 얘를 매달았더니 여기까지 이렇게 쭉 내려왔죠. 맞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지? 네. 그 상태에서 내가 힘을 가할 거야. 밑으로 쭉 내릴 거야. 쭉 내려서 어디까지 내릴 거냐면 그냥 간단하게 x만 변형을 시켰다고 가정해 봅시다. x만큼 이렇게 내렸어요. 그 다음에 손을 놨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뭘 튕겨나가 이 새끼야. 튕겨나간 게 아니라 에너지 보조 법칙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야. 내가 방금 fx만큼 뭘 해줬어요? 1 해줬지, 그지? 그래 안 그래? 1을 해줬는데 그때 나만 1 해줬을까? 누구도 같이 1 해줬어? 중력도 같이 1을 해줬어요. 밑으로 내려갔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그러니까 아래로 내리면 그때 나만 1을 해준 게 아니라 중력도 1을 같이 해주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에 의해서 다시 올라가면 그게 다시 원래 자리로 가는 거지. 상쇄돼서 네. mgh만큼 중력이 한 일은 다시 올라가면 mgh만큼 다시 위치 에너지로 증가하는 거니까 외력의 한 일을 제외하면 지금 현재 에너지 상태는 내가 증가시킨 이 fx만큼을 제외하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면 상쇄됩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네. 맞냐 안 맞냐? 네. 근데 내가 해준 일의 양이 존재하면 이 지점에 왔을 때 내가 해준 일의 양만큼 더 있단 말이야 지금 에너지가. 맞냐 안 맞냐? 맞아요. 내가 해준 일의 양이 안 사라졌다니까 지금. 네. 이만큼 내려갔다가 다시 탁 놔버리면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방금 에너지 전환에 의해서 중력의 위치 에너지가 다시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가 다시 증가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에너지는 상관할 게 아닌데 내가 해준 일의 양이 남았단 말이지. 이놈 때문에 여전히 여기서 뭘 갖게 돼? 속도를 갖고 있어. 속도를 어디까지 올라갈 거야? 그렇지. fx만큼 도로 올라갈 거란 말이지. 이때 내가 가해준 힘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중력에 해당되는 중력의 크기만큼 가해줬다면은 요 x만큼 올라갈 거란 말이야 실제로. 그래서 요 에너지 때문에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에너지 때문에. 자,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거? 어? 알겠지? 대충은 알 거야. 이렇게 했으면.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 이거인 겁니다. 왕복 운동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얘가. 이것도 똑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자, 용수철을 갖다가 지금 이만큼을 놨을 때 원래 이 위치에서 질량 중심에서 그지? 그냥 그래요. 그래서 이제 멈춰 있는 상태였다가 손으로 잡아갖고 요만큼 내린 다음에 탁 놨더니만은 뿅뿅뿅뿅뿅뿅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이거? 자, 그게 이해가 됐으면 지금부터 기억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기억 H는 이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되냐? H를 구하고 싶으면은 이 높이가 지금 H인데 높이가 들어가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언제를 이용을 해서 저 H 값을 구하면 될 것 같으냐? 처음에 얘가 여기였었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여기 때를 이용하면 되지 않겠어? 여기서 있다가 여기 가만히 놔뒀더니 쭉 내려와서 H만큼 내려온 거잖아. 물론 간 길이는 D만큼 같지만, 그지? 용수철은 D만큼 찌그러졌겠지만, 그지? 그래 안 그래? 하지만 내려온 길이는 H니까 이때 기억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 위치에서 내려온 이 상황을 한번 묘사해가지고 구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에너지 관계에 의해서 mgh는 뭐가 같아야 돼? 2분의 1 kd의 제곱과 같으면 되잖아 그냥. 그래 안 그래? 네. 2분의 1 kd의 제곱. 왜냐면 이제 용수철은 d만큼 갔으니까 d만큼 찌그러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관계로 딱 설명하면 h는 금방 구합니다 요거는. 그래서 h는 얼마가 나오냐면 EMG분의 그렇지. KD. EMG분의 KD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H 값을 구하면 되니까 기억은 딱 아닌 거예요. 그죠? 예. 3mg분의 2kd의 제곱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물체가 O에 위치할 때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는 KD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5점에 위치할 때면은 어디냐 지금? 나에서 5점에 위치할 때래. 나에서 5점에 위치할 때면 여기 있을 때 아니냐 지금?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럼 거기서 얘가 작용되는 R자 힘의 크기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거든. 그러면 아까 P점에 있을 때는 얼마만큼 작용했어? P점이면 여기거든요. P점이 여기. P점에 있을 때는 얼마만큼 작용했을까? P점에 있을 때는 KD만큼 작용했잖아. 네. 왜냐면 얘가 이제 용수철이 D만큼 압축되면 탄성력의 크기는 KD로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KX로 구하니까 X 대신 D를 넣으면 P점에 있을 때는 KD만큼의 지금 힘을 받고 있는 상태였을 거야. 그지? 네. 그러면 KD하고 뭐가 같다는 얘기야? MG 사인 세타하고 같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네.
그러니까 이 물체가 빗면 방향으로 받는 힘의 크기가 mg 사인 세타 아니냐? 맞습니다. 이거 사인 세타를 이거 뭐 예를 들어서 f라고 가정한다면 이 f의 크기가 kd 아니냐? 그래 안 그래? 그럼 얘가 처음 위치 O 지점에 있을 때 뭐만 받아 지금? KD 그렇지. 요 밑으로 있는 요 f의 크기만 받아. 요것만 받잖아 이거. 네. 그럼 그거의 크기는 얼마야? K. kd. 그럼 니에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로 생각하면 되죠. 이런 사고로 풀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디귿. 나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P를 지날 때 가장 크다. 맞나? 맞죠. 왜 맞아? 아까 얘기했잖아. 얘가 무슨 운동을 할 거야? 처음에 여기가 이제 흰 평형 지점이라고 할게. 흰 평형 지점이면 내가 X만큼 아래로 쭉 힘을 줘서 내리게 되면, 그지? 놓게 되면 얘가 어디까지 올라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X만큼 더 올라가. 그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러면은 이 지점과 이 지점은 속도가 같아요. 0, 그지? 멈춰야 되잖아. 맞잖아. 요 지점과 요 지점은 속도가 0이잖아. 그러면은 다시 내려올 때는 점점점 속도가 빨라져, 그지? 그래 안 그래? 어디까지 빨라질 거냐라고 한다면 딱 흰평형 지점까지야. 흰평형을 지나면서부터는 반대 이제 무슨 힘이 발생돼 버려? 용수철이 반대로 잡아 당겨버리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서부터 여기서부터는 다시 감속해. 그래서 다시 여기서 멈춰, 0. 그리고 반대로 다시 올라갈 때는 그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가 내가 해준 일의 양만큼 다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니까 여기서 가장 빠른 속도를 갖게 되고, 그지? 다시 또 슬슬 속도가 줄어들면서 여기서 멈추고, 이런 운동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죠. 이 운동은 우리 무슨 운동이라고 얘기하냐면 단진동이라고 부릅니다. 단진동. 그러니까 단진동은 배운 사람도 이거 바로 맞춰요. 이거 차후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원운동 플러스 단진동 이거 세트로 묶어가지고 한번 수업을 해야 되긴 해. 약간 오버스럽긴 하지만 오버스펙이긴 하지만 알아둔다고 했을 때 절대 나쁜 게 없어요. 물론 한번 수업을 들으면 멘탈이 조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번 들어주면은 도움이 될 거야 분명하게. 그래서 이거는 흰평형 지점에 해당되는 P점이 가장 빠른 게 맞습니다. 가장 빠르니까 운동 에너지도 당연히 제일 크겠죠. 그래 안 그래요? 답은 그래서 4번 니은 디귿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7, 8번. 자, 이번에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파트에 해당되는 7, 8번 문제 한번 해봅시다. 7, 8번 하면 어느 수업 끝날 것 같은데 좀만 참고 한번 해보자. 윤호야, 이제 뭔 말인지 알겠냐 이거? 이런 문제? 아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봐보면. 이해가 잘 안 되긴 하냐? 네. 이해가 안 될 리는 없는데 수업을 들을 때는 이해가 될 텐데. 아니 수업 들을 때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진짜로? 좋겠다. 어떡하지?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안 돼? 어떤 부분? 괜찮아. 얘기를 해. 아니, 그거를 너만 그런 건 아닐 거야. 그거를 파악을 못했어요. 파악을 못 하겠어. 네. 어머. 그래. 너도 그래? 모르는지 모를 때가 있어. 그럴 때가 있지. 그래서 한번 진도 한번 쭉 한번 빼긴 해야 돼, 그지? 진도 한번 쭉 한번 빼봐야 나중에 조금씩 알아. 아 너무 싫어. 화학 싫어? 나하고 똑같네. 선생님도 화학 너무너무 싫습니다. 지구과학생도 싫어하시는데. 뭐요? 지원 선생님도 화학 싫어해? 네. 싫어요. 아 좋아하는 사람이 없네. 아니 화학은 진짜 그럼 없애면 호불호가 좀 세. 이게 그 물리 좋아하는 사람이 화학 좋아하는 사람 드물어. 왜냐면 물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좋아하냐면 수학적으로 딱 떨어지는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물리를 좋아하는 거거든. 물론 또라이들입니다. 물리를 좋아하는 사람들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해. 내가 봤을 때.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지금 화학을 접했을 때 화학이 이해가 안 되는 학문이긴 해. 실제로. 예외가 존니 많잖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예외가 많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물리학에서는 배울 게 많다. 배울 게 많다는 얘기고 물리학에서는 예외가 있는 건 규칙이 아니야. 예외가 더 많아. 예외가 있는 게 무슨 규칙이야 그게.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그런 걸 규칙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라도 예외가 있으면. 근데 화학은 그걸 인정을 한다는 얘기야.
전부 다 암기할 걸로 지금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물리학 하는 사람들은 그게 싫어서. 왜냐면 물리학은 우주도 규칙성이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우주도 방정식으로 만들어 놓고 표현한단 말이야. 어? 이거는 여기 그런 사람들이 물리학인데. 4n 얘는 자, 7번, 8번 풀어봅시다. 그렇지는 많이 아, 참고로 이런 내가 너희들한테 7, 8문제를 풀어주잖아. 1시간에 수업 시간에. 근데 그 중에서 한 3, 4문제밖에 이해가 안 돼. 그러면 3, 4문제만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이해 안 되는 거를 따로 공부를 더 해주면 참 좋긴 해.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걸 나 혼자 붙들고 있으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오래 걸려요. 되게 오래 걸려. 그러지 않을까? 선생님이 항상 옆에서 앉아가지고 계속 봐주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 안 됐던 게 혼자서 공부한다고 했을 때 이해가 되는 경우가 좀 드물어. 한참 걸려, 한참. 실제로 효율이 엄청 떨어져요. 실제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파트는 되게 많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풀 수 있는 것까지만 해도 괜찮아. 어차피 로테이션 돌릴 겁니다. 계속. 알겠죠? 무슨 뜻이냐면 이번 방학 끝나면 책이 또 바뀌면서 다시 로테이션 돕니다. 그때 또 할 거거든. 그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새로운 문제들을 계속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으면 돼. 근데 한 문제 가지고 막 1시간, 1시간 반 막 이렇게 오늘 하루 그 한 문제 가지고 막 오늘 끝냈어. 뭔가 깨달은 게 없는 거야 이거는. 절대로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자, 너희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물리는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면, 내가 수업 전에 10문제밖에 모르는 학생이었는데 수업 후에는 14문제 아는 학생으로 바뀌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풀 수 있는 문제의 수가 많은 게 실력이 늘어나는 거야. 입시 문제는요, 반드시 수업에서 풀었던 문제 중에서 나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집까지 이렇게 벗어나 봤자지 어딜 벗어나. 그래 안 그래? 영재학교 입시에도 마찬가지거든. 한 3,000문제 던져줘요. 3,000문제에서 안 나오겠냐? 그 3,000문제를 벗어나는 게, 비껴나는 게 더 어려운 거야. 그게 반드시 배운 거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를 갖다 어떤 입시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선생님이 던져주는 문제가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개를 던져줬으면 그걸 몇 개를 내 것으로 만들었냐가 관건입니다. 이론 개념을 막 달달달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전에 물리는 문제를 잘 풀어야 되니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요. 그게 공부라고. 쓸데없는 공부하지 마시고.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안 풀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붙들어 있지 말고요. 잘 풀리고 오늘 소개받았던 문제 중에 이해가 잘 되는 걸 내 것으로 만들어놔. 그러면 돼.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건요, 그거 입시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은 잘 안 나와. 너무 어려워서. 근데 이해 안 되는 게 엄청 많아. 그 공부를 안 하는 거지 그 새끼는. 그거는. 그래 안 그래? 내가 말하는 거는 이제 공부를 꾸준히 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공부의 효율이 높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리를 공부를 잘못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 지금. 물리 공부하라 그러면은 이상하게 예습하고 있고요. 실제로요. 복습 안 하고 예습하고 있고, 막 새로운 문제만 막 계속 드립다 막 풀려고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 이론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 이론 정리한다고 막 시간 다 보내고 그런 사람 있단 말이야. 이론은 내가 개념에서 해보지만 이론이 막 길지 않지, 그지? 네. 이론이 막 그렇게 막 잡는데 어려운 막 시간이 많이 걸리는 파트가 아니란 말이야. 이런 데가 기본 이론만 딱 잡아주고 나머지 문제 잘 풀어야 돼. 실제 영재학교에서 영재학교는 아니고 과거에서 문제 나오면 개념 물어보겠냐? 생각을 해봐라. 그지? 그래 안 그래? 문제 풀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영재반이랑 과거반 들어오기 전에 물리 문제 한 시중에 있는 한 100문제밖에 못 푸는 그런 학생이었다면 1년 후에 한 1000문제, 2000문제 풀 수 있는 학생으로 바뀌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로. 그게 실력이야. 막 물리를 통달하려고 하지 마세요. 통달이 안 되는 학문이니까.
7번 가겠습니다. 7번은요.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오케이. 혹시 8번까지 푼 사람 있나요? 없겠지. 아, 1 풀었어? 5번? 8번의 답은 5번입니다. 5번. 네. 자, 7번, 8번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7번은 이제 양쪽에 두 개의 물체가 지금 그 정도에 묶여가지고 같이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많이 해봤죠 이런 거. 그지? H만큼 어떻게 됐어? 내려왔어. H만큼 내려왔다는 얘기는 3mgh만큼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었으니 다른 형태로의 에너지로의 전환이 일어났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줄어들 만큼. 그지? 그게 다야. 그래서 기억 7번 같은 경우는 요 수식 하나만 해주면 되잖아. 3mgh는 뭐로 변환됐을까? A는 mgh만큼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으니 mgh 플러스 2분의 1에 m 플러스 m에 아니 m 플러스 m이 아니라 하나에 3m이지. 이거 4m 됐겠다. 4m. 그지? m 플러스 3m이라고. 3m의 v제곱. 요 관계가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조 법칙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끝날 것 같다. 기억부터 판별해 보면요. 기억은 맞는 말이죠. 네. A는 mgh만큼 에너지가 증가한 상태고요. D는 A의 속력은 루트 GH다라고 했는데 이거 풀면 돼. 이때 이게 뭐야? A야 B의 속력이지.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V가 구해버리면 되는데 V 구하면 루트 GH 나옵니다. V 구하면 루트 GH 나오니까 2번의 답, 니은도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B의 운동 에너지는 4분의 3 mgh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방금 속도 구했잖아. 그치? 속도 구했으니까 2분의 1에 3m의 루트 GH에 제곱해가지고 구해봐. 얼마 나오냐? 얼마 나오냐 구하면 2분의 3 mgh 나오지. 그지? 4분의 3 아니에요. 2분의 3 mgh. 디귿이 아니죠. 답은 그래서 2번 이렇게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8번. 8번도 뭐 그렇게 어려운 운동 상태는 아니라서 그림은 안 그려도 되는데 F라고 하는 힘을 가해가지고 얼마만큼 이동시킨 거야? 0.5m만큼 이동시킨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랬더니 속도가 얼마가 됐대 이게? 속도는 안 나와 있구나. 그지? 어쨌든 F라고 하는 힘으로 1초 동안 작용을 해가지고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0.5m를 이동시키는 모습을 나타내서 초당 0.5m 갔으니까 볼 것도 없네. 그지? 그래 안 그래? 가속도 얼마예요? 0.5m/s의 제곱. 그지? 그래 안 그래? 1초당 그 초당 0.5m를 갔으니까 이게 속도가 0.5m/s가 된 거 아니야? 초당. 그러니까 정지했다가 0.5m/s로 바뀌었으니까 가속도의 크기도 얼마인 거야? 0.5m/s의 제곱이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이거는 조건으로 그런 내용들을 싹 알아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닌가? 잠깐만 잘못 얘기했나? 1 아닌데? 1 미쳤네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자꾸. 이게 속도가 이거지. 이거 등속이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서 구했던 1초 동안의 이 이동 거리가 0.5m가 돼야 되는 거니까 평균 속도가 얼마인 거야? 0.5m/s니 여기는 1초일 때 속도는 1m/s겠네요. 여기는 0이고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네. 이렇게 해줘야죠.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 가속 운동인데 막 등속 운동으로 풀고 자빠질 거 막 그런다. 네. 아무튼 이렇게. 일단 운동의 분석은 끝났어. 그러면 이제 기억부터 살펴보면 바로 나오네요. A의 속력은 1m/s이다. 맞는 말이고요. 니은 0.5m를 이동하는 동안 F가 한 일은 11.5줄이다. FS가 지금 얼마인지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S는 0.5m야. F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러면 해준 일의 양만큼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두 물체의 에너지의 어떤 증가량이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1초일 때의 얘네들의 속도는 아까 1m/s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위치 B 같은 경우는 위치 에너지도 증가했네요. 그죠? 네. 또 끝났네. 끝났네. 그 얘가 몇 킬로짜리? 2킬로짜리네요.
B부터 할게요. 2kg짜리는 중력 가속도를 얼마로 잡았냐 이거 10으로 하니까 10에다가 0.5m가 올라갔으니까 이게 B의 위치 에너지 증가량이고 플러스 2분의 1에 두 놈이 같이 속도가 증가했단 말이야 총. 그래서 1kg 플러스 2kg에다가 1m/s가 된 거니까 이거에 제곱해주면은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으로 계산이 되니까 그러면은 F가 한 일은 요거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11.5줄 맞지 그지? 네. 그 다음에 D은 F가 한 일은 A와 B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과 B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증가량의 합과가 이거 방금 우리가 이 논리로 이렇게 방정식을 세웠던 거잖아 그지? 요거하고 맞으니까 D가 또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8번까지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9번 10번은 좀 이따가 알겠지? 좀 이따 정규 시간 때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